우리 대표님 한 분 한 분 다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다고 응원을 주시네요. 이제 경공이 될까요?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또 안 되면 울 뻔했어요. 네. 제가 오늘, 강의가 그림책을 출판하고 작가 되기라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림책으로 해야 될까? 동화책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시아집이라고 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그냥 그림책 하면 그림이 들어가는 책이니까 좀 통합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림책 출판하고 작가 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화책 강의도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오늘 저녁만 해도 또 동화책 강의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또 특별히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러 이게 오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3월 달에 제가 특강을 듣고서 그때 책을 첫 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강의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현재 제가 뭐 다 아시는 상조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불제 상조는 아니고 후불 상조회사에 제가 지금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장래지도사 지금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장래와 연결되는 웰다잉 지도사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강의하고 연관이 되는 거는 캔바 디지털 콘텐츠 강사 2급 자격증을 제가 2024년도 작년에 땄거든요. 예, 그리고 AI 프로젝트 지도사 또 1급 자격증을 땄고 바로 얼마 전에 그 출판 지도사 자격증을 또 제가 왜냐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많이 냈는데도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 지도사 자격증을 제가 얼마 전에 또 땄고요. 그다음에 제가 출판한 도서는 3월 19일 날 첫 출판을 하고 나서 현재 컬러링북 8권, 그다음에 동화책 4권, 시와집이 1권, 그다음에 그림 에세이 2권, 전자책 3권. 이렇게 하면 총 몇 권일까요? 써주세요. 몇 권인지 써주신 분. 맨 먼저 써주신 분께 정용 대표님 대표님 말씀을 하시네. 네, 맞아요. 18권이에요. 우리 김예훈 대표님이 가장 먼저 18권, 정명호 대표님 빼고 18권이라고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네, 정명호 대표님 우리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커피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18권이라는 책을 어찌 보면 3개월 동안 제가 출판을 한 거거든요. 3월 19일부터 해가지고 6월 20 며칠 날 했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5권 6월 29일 날인가 27일 날인가 낸 거는 제가 제 출판사를 내고 나서 책을 출판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가지고만 있었어요. 책은 다 완성을 시켜놨는데 파일은 완성시켜 놓고 나서 출판사 등록을 하고 나서 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6월 말경에 또 이렇게 출판을 해서 3개월 동안에 제가 18권을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책을 출판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약간 저한테 너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제가 이랬어요. 책을 이렇게 많이 내도 돼? 처음 제가 책을 출판을 했다는 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막 3일 터울 두고 또 출판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출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좀, 나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는 18권의 책을 출판을 하고 글로 그리다라는 이른 출판사까지 제가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정말 단 3, 4개월 안에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저로서도 조금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제가 정말 자격증은 되게 민간 자격증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일과 관련된 것만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 이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은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이
출판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는 것도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또 급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출판 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나중에 이 출판 지도사 자격 관련해서도 제가 강의를 또 열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동화책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정말 동화책을 아니, 한 권도 안 써봤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시화집을 보여드리니까 시화집을 또 쓰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고 에세이를 보여드리면 어머 에세이도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저도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들었던 게 컬러링북 강의였거든요. 컬러링북 강의를 듣고 컬러링북 강의를 듣다 보니까 동화책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도 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쁜 와중에 처음에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새벽까지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노하우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출판한 책들 보이세요? 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어, 제가 요게 맨 처음에 출판했던 3월 19일 날 첫 출판이라고 써있죠. 강아지 컬러링북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틀 있다가 이 맛있는 간식 컬러링북을 제가 출판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을 냈으니까 이번에는 어른들을 위한 책도 한번 내볼까 하고 마음의 쉼표 힐링 컬러링북이라고 해서 이 책도 이제 우리 성인 여성들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내가 정말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색칠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한 책이 사실은 이 동화책이거든요. 네, 동화책을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출판을 하게 됐냐면, 컬러링북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3월에서 4월 요 사이에 챗GPT가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맞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챗GPT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해서 여기 출판할 때까지는 사실 제가 챗GPT를 무료로 썼어요. 유료를 쓰지 않고 무료로 쓰고 있다가 챗GPT가 이미지를 그려준대요. 그림을 그려준대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책을 출판하면서부터예요. 마음의 쉼표 힐링 컬러링북을 출판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제가 챗GPT를 유료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동화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맞아요. 제가 진짜 3개월 만에 이런 많은 책을 출판을 할 줄을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떤 이런 열정이 저한테 있었나 저도 저한테 놀래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책을 4월 8일 날 제가 처음 출판을 했는데 이 동화를 쓰고 그리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컬러링북을 그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흑백을 그리는 거잖아요. 색을 칠하기 위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건데 동화책이라는 거는 이미지 그 아이의 나래라는 제가 이제 이 이름을 나래라고 했는데 곧 그냥 동화책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3D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림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챗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들면서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려서 만들어냈지만 정말 애정이 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요 책들은 동화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컬러링북 8권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컬러링북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또 제가 하나 낸 게 뭐냐면, 나도 한때는 꽃이었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또 시아집을 내보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아집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시아집을 내볼까 하고, 또 챗GPT한테 열심히, 물어보고, 제가 또 수정도 하고. 사실 저는 약간 제가 그냥 이 AI가 만들어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지 않고요. 제가 수정을 좀 많이 했어요. 글도 수정을 하고, 그림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그리고 해서,
어느 때는 이 그림을 그리는 그게 너무 넘쳐나서, 글도 넘쳐나서, 뭐 이게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제가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예, 글도 수정을 하고 해서, 이게 첫 시화집도 제가 냈고요. 근데 시화집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보여드리면 다들 시화집 내고 싶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제가 내 마음을 찾아가는 계절여행, 이 책은, 어, 사실 이렇게 책을 출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책을 읽는 사람은 없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이 많은 내용이 있으면, 글이 있으면 사실 저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절 여행 같은 경우에는 글은 정말 짧아요. 그냥 단 세 줄 정도밖에 글을 안 써놓고 그림으로 힐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요 책을 또 출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에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저는 에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출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나중에 제가 출판사를 등록하고 나서 낸 책들인데 글로 그리다라고 이제 제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북쿠크라고 책 표지에 써 있는 것과 출판사 이름이 써 있는 거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돼서 강의를 하러 다닌다거나 뭐 이런 기회가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북쿠크라는 그리고 또 작가와라는 유페이퍼라는 이런 많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 POD 출판하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교보문고나 예스24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그냥 출판사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들은 왠지 더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출판사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글로 그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책에다가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도서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게요. 어떤 책을 출판하고 싶으신지, 동화책 1번, 컬러링북 2번, 시화집 3번, 에세이 4번, 전자책 5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네. 컬러링북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13. 네, 5번도 있으시고, 전자책도 있으시고, 네, 시화집도 있으시고, 오, 1, 2, 3, 4, 5. 맞아요. 다 내면 너무 좋겠죠. 예. 대체적으로 보니까 동화책이 좀 많고, 예, 그 다음에 컬러링북, 예, 그 다음에 뭐 전자책, 그래도 동화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동화책이 제일 많고, 컬러링북과, 그 다음에 전자책도 좀 있으시네요. 전자책. 전자책은 사실, 너무 쉬운 게, 제가 아까 여기 책 보여드렸지만, 제가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전자책이거든요. 전자도서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전자책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제목이 똑같죠? 예, 제목이 똑같아요. 이 책, 그러니까 종이로 출판했던 책을 전자책으로 다시 출판하실 수 있어요. 종이책을 내시면 전자책도 바로 파일 사이즈만 바꾸고 해서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머무는 풍경 그대로 제가 전자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표지만 살짝씩 바꿔줬어요. 너무 똑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표지를 똑같이 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표지는 조금 바꿔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세 권 다 이렇게 표지는 바꿔서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권은 전자도서로 제가 출판을 했고, 똑같이 종이책으로 냈던 거를 전자책으로 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컬러링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색을 칠하는 책이기 때문에 전자도서로는 저는, 낸다는 거는 별로 제가, 그거를 사실 인쇄를 해서 그걸 색칠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저도 안 내봤거든요. 근데, 동화책이나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자책으로 내셔도 돼요. 요즘에 전자책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8권을 제가 이렇게 펼쳐줬고요. 그래서, 오늘 호응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 네, 동화책도 전자책으로 가능하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을 저는 다 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런데 걱정되시죠? 정말 내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책을? 제가 정말 그랬어요. 내가 책을? 정말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책이 몇 권이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한번 빠지니까 뭐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글을 쓰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또 출판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 보시면 그림 동화책, 오케이?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어, 이 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 동화책을 그리면서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 그림을 그려가면서 너무 귀엽고 예쁘고 막 깜찍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 그리다라고 제가 제 출판사로 내기 위해서 맨 나중에 냈던 그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책 표지가 되는 거고요. 안에 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책인 거죠. 책 가운데가 되는 거고, 한쪽 페이지에는 그림을 집어넣어요. 근데 또 한쪽 페이지에는 물론 그림을 집어넣지 않고 글만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요소를 갖다 넣고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페이지에다 넣어주고서 여기 글이 들어가는 페이지의 그림을 투명도를 완전히 낮춰주는 거예요. 투명도를 한 15 정도로 낮춰주니까 심심하지 않죠. 이렇게 하니까. 양쪽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을 저는 몇 장까지 그래야 동화책으로 내시려면 50페이지 이상이면 내실 수 있어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그러니까 사실은 반쪽이니까 30장이 되는 저는 이제 66페이지로 했거든요, 주로. 그래서 60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30페이지의 스토리와 30장의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50페이지 이상이면 책으로 출판하실 수 있는데 50페이지면 조금 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앞에 뭐 제목 놓고 뭐 서문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66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은 제가 동화책 네 권 중에 세 권은 66페이지로 냈고요. 얘는 70 몇 페이지로 냈어요. 예. 그래서 조금, 페이지 수를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낸 책이거든요. 그림 동화책도 내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떠세요? 제가 동화 영상을 길게 만들려다가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그냥 두 장면을 가지고 그냥 짧게 이렇게 동화책,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얘 지금 이 동화책 속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반합이라는 이 아기 염소가 호기심이 많아서, 어, 귀엽죠. 호기심이 많아서, 그, 울타리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맨날 호기심 차서 지켜보다가 드디어 밖에 나가는, 그런 신나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두 장면만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5초짜리 영상을 연결해서 10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내가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홍보를 해야겠다 그러시면 신바람 나 보이죠.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고요. 어디 누구한테 링크를 보내서 그 홍보를 하셔도 되거든요. 네, 이미지 일관성. 네. 제가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부터 만들었던 게 컬러링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컬러링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표지만 컬러로 들어가는 거고 내지는 흑백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흑백으로 들어가서 이 알파벳 컬러링북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애정하는 컬러링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히 보여드리는데 컬러링북이 8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책을 제가 컬러링북 하면서 가장 정성을 들였어요. 어, 왼쪽 페이지에 사실은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이제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만들어가면서, 이 왼쪽 페이지에 뭔가를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아이들한테 또 엄마들이 바라는 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색칠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컬러링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링북도 네. 네, 컬러링북도 이렇게 해서, 뒷장에는 또, 조금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알파벳도 집어넣고, 그에 해당하는 동물 그림을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동물만 가지고 했는데, 과일을 또 가지고, 야채하고 과일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미지만 몇 장 뽑아놓고 지금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링북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감성 시화집이라고 해서 제 나이가 저도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어, 이제 약간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나도 한때는 꽃이었지. 아직은 멀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채찌랑 은호를 하면서 제가 나도 한때는 꽃이었지.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라는 그런 회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는 이제 엄마의 다림질하던 엄마의 손이라고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답변은 제가 나중에 다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맞는 그림을 챗GPT 이게 AI한테 여기에 이 시를 보고 여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화집이 되게 그림 그리는 거는 되게 쉽더라고요. 저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이 시를 먼저 딱 뽑아놓고 나면 이 시에 맞는 그림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얘가 착착착착 뽑아줘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잠깐씩 뭐 이렇게 쉬는 타임이나 이럴 때 제가 이미지를 많이 뽑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성 시화집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글로그리다라고 해서 제 출판사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머무는 풍경이라고 해서 이 책을 표지를 조금 마음이 머무는 풍경인데 화려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화려하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수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젊은 여성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사실 이게 감성 에세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에세이지만 짧은 글이에요. 그냥 그날그날에 내가 느낌을 적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쓸 때는 제가 약간, 많이 수정을 했어요. 어, AI로 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수정을 해가면서 제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옥상에다가 예, 지금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집이 위층에 있다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공간이 너무 넓어서 거기에다 제가 야채를 몇 가지 심어가지고 이렇게 따먹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제가 이렇게 AI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러이래서 내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쭉 하나의 글을 적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에세이를 써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먼저 POD 도서로 만들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전자도서로 다시 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책, 이게 지금 다 ISBN이 달라요. 전자책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이 POD 도서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책이 저는 다 같이 그냥 팔리는 거예요. 전자책을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종이책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감성 에세이와 전자책도 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뭐냐면 지인의 제가 시어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아이가 있는 70세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무실에 나가서 이렇게 얼굴을 뵙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러이래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서 컬러링북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 뭐 이렇게 손주한테 사주면 되겠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한 권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젊을 때부터 시를 좀 써놓은 게 있다. 내 마음이 울적하고 또 나의 느낌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적어놓은 게 있다. 그러시면서 그거를 내 평생에 시집을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냥 끄적거려 놓기만 했는데 그거를 시집으로 내줄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이제서야 뭐 제가 시화집을 내봤고, 그것도 저는 AI의 도움으로 냈는데, 직접 쓰신 시를 가지고 제가 한다? 약간 좀,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아,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돈은 주지 못하지만, 언니를 도와준다 생각하고 한번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시화집을 이분의 그 직접 쓰신 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막 산문식으로 더 긴 것도 있고 막 이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지금 여기 책 표지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그냥 실물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표지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이게 지금 그 자라섬이라고 아시죠? 자라섬. 거기 어디죠? 가평인가요? 자라섬에 가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가지고 밖에는 조금 AI 느낌 나는 게 좀 싫다고 하셔서 본인이 찍은 사진을 주시는데 화질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렸더니 이제 이걸로 하시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를 제가 찍은 사진으로 넣었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괜찮죠? 그래서 나중에 시아집 같은 거 내실 때는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찍으신 사진 너무 예쁜 사진들이 있으면 같이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만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본인이 그분이 찍으신 사진들도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AI로 만든 이런 그림들도 있지만 그분이 직접 넣고 싶다 해가지고 사진을 몇 컷 또 넣어드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인의 시아집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었나 봐요. 나 시집 내고 싶다. 내 꿈이 시집 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위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셔가지고 이거를 북쿠크에다가 출판을 하고 나서 이분이 한꺼번에 80권을 주문을 하셨어요. 본인이 주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할 분도 있고,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80권을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으시면 이 북쿠크라는 사이트에도 올라가지만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그다음에 알라딘, 북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서점에도 이 책이 올라가서 팔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 책이 그런 데서 팔린다고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작가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 이제 시는 이제 그분이 쓰셨지만 그림은 제가 이제 AI로 그려드려서 제 이름도 같이 넣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제가 아니 그 제 이름 넣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아집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시아집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이 시들은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그분이 쓰신 시를 제가 조금만 AI하고 작업을 해서 다듬었어요. 글씨가 좀 틀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인의 또 시아집을 제가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판매가 돼요? 예. 시아집은 예, 86페이지인가 88페이지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도서가 제가 7월 달에 도서 판매된 제 이거 도서 개수인데요. 어, 사실 도서 판매라는 게 그렇게 막 많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내가 뭐 책을 냈다고 해서 박 팔린다거나 막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의외로 또 7월 달에 이렇게 책이 팔렸어요. 근데 보면 교보문고, 교보, 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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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쿠크, 북쿠크 이렇게 팔렸잖아요. 저는 이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데서 책이 팔리면 너무 신기해요. 내 책이 이런 데서도 팔리네? 사실 제가 뭐 홍보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책이 이런 대형 서점에서 팔린다는 거예요. 물론 수익은 많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책 금액에 또 그리고 이게 흑백인지 컬러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책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내 책이 팔릴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이건 한번 책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팔리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인쇄적인 그런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제가 많이 출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7월 달에 이렇게 도서가 판매된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 이제 책을 썼어. 근데 그 책이 팔려야 말이지. 그쵸. 그래서 지금 출판업계를 보면은 종이책 시장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종이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틈새 콘텐츠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어른들은 책을 안 볼지 몰라도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책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아이들은.
동화책 보죠. 네, 그 다음에 컬러링북 색칠 하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틈새 콘텐츠. 그러니까 종이책을 만드실 것 같으면 컬러링북을 만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동화책을 만드시면 좋겠죠. 왜냐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책을 읽어주고 책을 보여주고 책을 읽게끔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지금은 어때요? 이 색칠하는 게 굉장히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른들도 사실은 이 컬러링북을 요즘에는 많이 또 색칠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 콘텐츠 시장을 또 노려서 이런 책들은 종이책으로 팔리겠구나 하는 것들은 또 종이책으로 만들어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1인 출판사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1인 출판사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1인 출판사를 내가 꼭 굳이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는 좀 이 출판사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예, 왜냐면 저의 뭐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왠지 제가 제 집 주소가 인터넷에 노출되고 막 제 전화번호도 다 나오고 이러는데 한다는 게 조금 싫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래저래 알아보고 막 하다가 제가 결국은 그 무슨 공유 오피스? 예, 그거 비상주.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는 그런 공유 오피스를 계약을 해서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출판사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 사업자 등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OD.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출판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때요? 책을 한꺼번에 몇백 권을 만들어야 되고 몇천 권을 만들어야 됐죠. 그러면 재고가 쌓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돈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출판을 한다는 게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만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고를 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POD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작 비용이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익 구조가 간편해졌다. 제가 아까 책 팔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책 팔린 게 북극해서 딱 15일만 되면 9시 2분? 거의 보면 9시 2분에 이렇게 돈이 찍히더라고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그냥 뭐 한 권이 팔렸던 두 권이 팔렸던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통장에 그냥 몇만 원씩이라도 들어오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수익 구조도 간편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출판 시장은 종이책보다는 전자책 위주로, 이거는 어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틈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은 엄마들이 사주기 때문에 동화책이라든가 컬러링북 이런 것들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다음에 POD 출판이 지금 활성화되면서 이를 출판사를 또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뭐 예술인 등록도 하시고 뭐 정부 지원금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판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책을 내가 출판하려고 해.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시러 들어오신 분들, 나 정말 책 출판해보고 싶어서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1번. 나 책을 출판해보고 싶어. 네네네. 11111 5개 돼 있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답변해주신 분, 우리 정명호 대표님 체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아직까지 책을 한 권도 출판을 안 해봤다. 2번. 2번. 이은정님. 네, 곽 고객님. 그래도 출판들을 좀, 네. 많으시네요. 아, 네. 네. 되게 많으시다. 예. 그리고 우리, 2번을 또 제일 먼저 써주신 이은정 대표님한테도 우리, 네, 커피, 네, 쏴주세요. 지금 저 몇 개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책을 출판하려고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로 기준으로 보면 내가 취미 활동, 책을 쓰는 게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나 책을 쓰는 걸로 인해서 이걸로 나 퍼스널 브랜딩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는 네이버에 인물 등록하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네이버에 인물 등록했어요. 네. 그리고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다. 또 그런 뜻에서 또
책을 쓰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나는 1인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출판사를 해보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출판을 하고 싶은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을 봤을 때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내 아이한테 직접 내가 만든 동화책을 선물하고 싶어. 또는 내 아이한테 내가 만든 컬러링북을 선물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나이가 젊으신 할머니들 뭐 60대 뭐 이렇게 70대 되시는 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또 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예, 그래서 난 좋은 조부모가 되고 싶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내가 좋은 또 자녀가 되고 싶어서 써드리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예, 그리고 도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책을 만들어서 내 아이한테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만들어서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화를 보시면 작가로 이렇게 책을 써서 제가 아까 책이 많이는 아니지만 책이 팔려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그냥 한 달에 몇만 원씩이어도 이게 쏠쏠 들어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로서의 수입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또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강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해서 책 쓰기 또 강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예술인 등록을 해서 또 거기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1인 출판업을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1인 출판업을 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책을 뭐 출판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책을 출판하면서 나의 출판사 이름으로 책을 출판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저처럼 지인분이 나 이렇게 시집을 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도와줘 했을 때 제가 또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또 출판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동화책을 만든다. 이제 요거는 과정을 보시면 동화책을 만들려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예. 뭐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동화에 맞는 스토리를 쭉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험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생긴 다음에 결말은 또 아름답게 끝나고, 이런 스토리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같은 동화책이나 그림책이나 그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은 이제 캔바라고 해서 아마 요거 광고도 나올 거예요. 요즘에. 와, 캔바가 광고도 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광고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토끼 그 그림책을 만들어가지고 왜 태블릿 PC로 아이가 보는 그런 장면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 나 봤다 3번 그 광고 봤다. 오 많이 보셨네요. 맞아요. 그렇게 TV 광고까지 나오는데 이 캔바라는 건 정말 와 못하는 게 없어요. 와 김용도 하승 윌리엄스 3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캔바로 표지라든가 안에 내지를 편집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판 플랫폼 아까 저는 이제 북쿠크에다 출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북쿠크뿐만 아니라 작가화라든가 뉴페이퍼라든가 그다음에 직접 교보에다가 또 교보 뭐 퍼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런 데다가 이제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출판사를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화책 제작 과정 이렇게 딱 5개로 나눠놓고 보니까 심플하죠? 만드실 수 있겠다 싶으면 또 1번. 동화책 만들 수 있겠는데? 네. 네. 네, 호응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체크 잘 해주세요. 우리 정명호 대표님. 많은 분들이 1번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예.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만 하면 책이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책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물책을 만들고 나서는 뭘로 만든다고 또? 전자책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책을 하나를 만드시면 2개의 책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일 사이즈만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내용은 또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을 출판하시는 과정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근데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나는 글도 못 써. 근데 가능할까? 저희는 누가 도와주죠?
AI가 AI.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해서 챗GPT 주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스토리 뽑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저는 챗GPT로만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캔바에서 편집을 해서 이제 그림을 뽑은 거 가지고 내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글도 집어넣어서 내지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표지도, 이미지도, 표지 이미지는 챗GPT에 뽑아서 또 표지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북쿠크라는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키면 아까 어떤다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형 서점 5군데, 6군데 이런데 다 내 책이 올라가요. 그래서 판매가 돼요. 실물책도 만드실 수 있고 전자책도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요렇게 업로드를 시킨다. 예.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다고 했던 제 거, 음, 아, 도서, 어? 이렇게 또 잠깐씩 오류가 납니다. 어때요? 요거 지금 이렇게 이미지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제 책들이거든요. 제가 출판한 책들을 쭉 진열을 이렇게 진열장에 진열한 것처럼 딱 진열을 했어요. 멋있죠? 있어빌리티?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쭉 진열을 해놨는데, 이 책을 그냥 이렇게 진열만 해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가 책을 한 권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책들 중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출판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또 처음 출판한 책이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냈는지 제가. 정말 사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어, 맞아요. 서재 정말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시는 거예요. 책을 넘기듯이. 그래서 요게 진짜 실제 책처럼 이렇게 이제 느낌 오시죠? 책 넘기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요거는 제가 안에다 넣지는 않았어요. 흑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쁘게 보이라고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안에는 내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이제 안에다가 글을 쓸 때는 약간 도서 소개 글을 쓸 때는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써요. 어, 안녕,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써주고 이쪽 한쪽 페이지에는 이제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페이지에 서문이 들어가고 3페이지에 그림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링북을 제가 만들었는데 어때요? 여기 페이지가 비어 있죠? 처음에는 컬러링북을 만들 때는 이쪽 페이지는 비우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색칠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배겨서 이쪽 면에다는 또 그림을 또 하나를 색칠할 수 있도록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워서 이렇게 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컬러링북은 검색해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출판했던 책이니까 또 제가 몇 페이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출판했던 책이 바로 이 맛있는 간식 컬러링북이에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틀 사이에 제가 만들었다 그랬죠. 요거는, 어, 이것도 이제 서문식으로 이렇게 제 도서 소개글을 넣어주고요. 초코머핀, 아이들이 정말 먹고 싶어 하겠죠. 예, 이런 그림들을 또 그려 넣어주고, 한쪽 페이지는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짤막한 그런, 문구, 그거를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짤막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문구를 넣어주고, 한쪽은 이렇게 그림을 넣어줘서 색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해서, 시도하는 건 정말 멋져.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거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하나를 더 넣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이쪽에 페이지에다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팝콘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예, 이런 글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책을 또 제가 두 번째 만든 책이고 제가 아까 책 중에서 애정하는 책이 있다 그랬죠. 이거. 네, 동물나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했어요. 책을 만들면서, 컬러링북을 만들면서 제일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이 악어가 있으면 악어 알파벳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음표까지 다 넣어줬어요.
제가 이거 만들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단어가, 그래서 엄마가 또 읽어줘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발음표를 넣어주면 엄마가, 이렇게, 어, 예, 읽어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또 영어를 따라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쪽 페이지에는 이렇게 글씨를 넣어서, 예. 아, 영어 교재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오랫동안 시간을 공들여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컬러링북 중에서는 애정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이렇게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가시면 알파벳이 26개, 26개인데 컬러링북 제가 나중에 다 취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알파벳이 26개니까 이거를 한쪽 페이지 한다고 해도 52페이지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60페이지가 안 나오니까 저는 뒤에다가 어떻게 또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렇게 보시면, 네. 요렇게, 이제, 요 뒷편에는 보시면, 이제부터는 두 동물 친구와 알파벳을 잘 살펴보고, 어울리는 알파벳의 줄을 쓱 연결해 보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동물을 이쪽 페이지에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는 거죠. 엘리게이터,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곰은 또 배어니까 이렇게 끊고, 이렇게 줄을 그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또 책을 어,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옆으로 배치도 해보고 해가지고 작업도 좀 오래 걸렸죠. 예, 그러면서 조금 많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50 몇 페이지 만드는 게 아니라 60 몇 페이지, 70 몇 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책을 만들었고요. 어, 계속 보여드릴까요? 그냥 그만 보여줘. 할까요? 그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예. 알파벳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또 음성이 들리게끔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음악과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그 뭐죠? URL을 QR코드에다 심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색칠을 할 수 있게끔도 해줄 수 있고, 책을 읽으면서 또 음악을 들을 수 있게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계속해서 책을 만들다 보면 아이디어는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또 요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도 한때는 꽃이었지. 이 책. 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화집이기 때문에 아이들 책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아이들 책하고는 달라서 이제 프롤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적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도 넣어줘야 되고 어떤 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 시가 총 40편이에요. 40편이 들어가서 이렇게 목차가 쭉 3페이지 걸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운 이름 하나 해가지고 이 시에 맞는 그립다고 하니까 또 차 한잔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또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가로등 아래 첫사랑 생각나시나요? 첫사랑? 그래서 이렇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 기차역에서 누군가 기다렸었지. 예, 이런 생각 나시는, 그리고 뭐 이렇게 바람이 건네준 안부, 뭐 이런 것들도, 그래. 바람이 부는 날 누군가 생각날 수 있어. 예, 이런 느낌으로 해서 쭉 시를 적어주고, 이렇게 그림을 네,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세대가 저랑 비슷하면 아실 거예요. CD 플레이어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얘가 CD 플레이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카세트 테이프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예, 고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뭐 우연히 들려온 그 노래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래. 이게 공감 가는, 이게 읽고 있으면 어쩐지 공감이 가는 그런 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네, 수채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이 AI한테 내 감정을 전해가지고 글을 좀 써보고 싶은데,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도, 서문이 들어가고 목차가, 요거는 이제 조금 파트를 나눴어요. 아침의 평온, 아침에 느끼는 그런 기분, 혼자 있을 때 그런 기분, 이제 이렇게 소소한 일상,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를 5개로 나눠가지고 그 5개에 맞는 파트에 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이 길지는 않아요. 약간 시적인 느낌도 나면서, 네, 에세이 느낌. 그래서 커튼 사이로 스미는 빛. 이게 보시면 아침이면 바깥 세상이 궁금해. 읽어보면 그래 맞아. 이러면 맞아. 이렇게 그냥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이게 따뜻한 물 한 잔이 주는 그런 위안, 뭐 이런 것들, 달걀 후라이 굽는 소리, 아침에 후라이 굽다가 문득, 별다를 거 없는데, 이런 느낌을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 그림은 사실 제가 미드저니에서 뽑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챗GPT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챗GPT에서 뽑은 이미지도 괜찮았는데, 괜히 그냥 일을 사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챗G에서 뽑은 이미지도, 이건 저 제가 다 안 넣어놨네요. 몇 개밖에 안 넣어놨네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거 제가 처음에 여기 이 사이트 들어왔는데 어떻게 책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PDF 파일로 불러오는 게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르고 그냥 막 하나하나 작업하다가 나중에는 PDF 파일 딱 불러와서 딱 넣으니까 책이 한 권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어,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요거, 넌 내 마음속 봄이야. 이 동화책도, 아이고, 예. 아유, 이거 봐요. 제가 지금 이거 보는 것도 지금 능숙하지가 않죠?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만든 지가. 네, 이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음, 네, 제가 제 출판사에서 이제 글로그리다 출판사 내고 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이 책이지만 목차가 있어요. 네 개로 나눠져서 네, 이렇게 파트별로 이제 1장 봄에 대한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장하는 그런 네, 이야기인데 그림 너무 귀엽죠. 얘는 어디서 뽑았을까요? 이 이미지는 어디서 뽑았을까요? 답변. 어, 네. 예호님이 맞추셨어요. 챗GPT에서 뽑았어요. 네, GPT에서 뽑았는데 너무 예쁘죠? 생각보다 챗GPT 이미지가.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다음번엔 동화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제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냈던 동화책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한쪽에는 이 이미지를,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흐리게 만들어 놓고 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지도 꽉 채우셔도 돼요. 아까 시아집 같은 경우는 제가 꽉 채웠었거든요. 꽉 채웠는데,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백이 있으면 좀 보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여백을 띄워가지고 이 프레임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프레임을 제가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름에 수영장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니까 제가 이걸 만들면서 계속 웃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동화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책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책들을 쭉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책을 제가 실습으로 만들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챗GPT에 가서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주제 선정, 맨 처음에 주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한테 들려줄 동화인지 이 대상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대상이 나오면, 제가 질문은 나중에 다 답변 드릴게요. 대상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스토리가 나오겠죠.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 맞는 장면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와 그림 구성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캔바로 가지고 가서 내지와 표지를 만들 건데, 제가 여기 동화책 창작 마법사라고 해서
그 뭐죠? GPTS라고 해서 요즘에 챗봇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저도 제가 이 챗봇을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데 저는 처음에 아무 지식도 없이 만들다 보니까 며칠 걸렸거든요. 이 GPT 만드는데. 그래서 만들었다가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그 동화책 창작 마법사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맨 처음에 그 챗GPT에 들어갔어. 그래, 동화책을 쓸 거야. 들어갔어.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런 생각 드시죠? 막상 챗GPT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뭐 동화책 써야 돼. 뭐 동화책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지, 얘한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해놓은 그 동화책 GPT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내가 질문할 거에 대해서 얘가 막 답변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창작 마법사에 가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어 보실 건데 나중에는 이 GPTS를 사용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GPTS는 결국은 챗GPT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에 내가 어 만들지만 요게 참 이 챗GPT는 나중에 세팅을 해놓으면 저를 알거든요. 제가 누군지, 저랑 뭐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는 반말을 하는지, 얘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다 아는데 동화책 창작 마법사는 챗GPT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예, 그래서 얘는 어, 어, 저는 그냥 처음에 내가 잘 모를 때는 저도 이 창작 마법사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긴 했어요. 아까 그 마지막에 만든 그 동화책을 네, 어떤 거를 창작 마법사고 아무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사용해서 만들려고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그냥 처음에 어려울 때 한번 시도는 해보시되 나중에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챗GPT하고. 그래서 그런 설정하시는 것들도 조금만 아시면 그 챗GPT를 설정을 해놓으면 동화책 만드는데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 마법사 일단 가서 제가 어,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서 지금 잠시 공유가 풀렸네요. 여기 지금 챗GPT 제가 지금 올려드린 요거 클릭하고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러면 동화책 창작 마법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들어가셨을까요? 나는 동화책 창작 마법사 들어왔다 하시는 분 7번, 7번 눌러주세요. 역시 커피 쿠폰을 쏜다고 하니까 반응들이 빠르시네요. 네, 7번, 네, 그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네, 공유를 할게요. 네, 동화책 창작 마법사. 자, 보이실까요? 지금 동화책 창작 마법사 화면에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저랑 같은 화면이 보이시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보세요.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동화책 주제를 추천해줘.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여기에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채팅창에다가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처음에 내가 난감하다.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일단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동화책 주제를 추천해줘. 라고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네, 클릭하셨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저랑 같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지금 나오시죠? 나온다, 답변. 네. 그러면, 자, 동화책 주제를 추천드리기 전에 먼저 아이의 연령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가 지금 내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얘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가 좀 어리다. 그러면 3, 5세.
아니면 내가 동화책을 주고 싶은 대상이 좀 어리다 그러면 3, 5세 여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6세, 8세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한테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도 또 저는 이제 이렇게 파랗게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끌고 와요. 채팅창으로. 어,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요. 초등학년 6세에서 8세 이렇게 했더니 얘가 또 뭐라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죠. 저처럼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계시면 3번. 네, 저를 따라서 하고 계시면 3번. 네, 네, 굉장히 빨라요.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조금 느리네요. 제 것만 느린 건가? 그래서 연령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연령대에 맞춰서 이제 얘가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렇죠. 많이 느려요. 다른 분들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느릴까요? 음, 한꺼번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아, 그래요. 잘 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저는 안 뜨네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잠깐 이렇게 들어가서 볼게요. 음, 이거 아니고. 사용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 질문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재밌으실 거예요. 얘랑 대화하면서 막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조금 책을 쓰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쉽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주제가 나오죠. 예. 제가 10가지 주제에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시면 그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음, 저는 이제 저는 제가 워낙 많이 막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그 얘가 추천해 주는 건 안 하고 나는 동물의 주인공의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 성격이 너무나 다른 두 동물 주제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네요. 얘네들은 너무 칭찬을 잘해요. 아, 저는 몇 세라고 말을 안 하고 제가 동물인 주제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몇 세는 선택을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68세로 했는데 너무 늦게 떠서 제가 하던 거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두 동물은 여우와 토끼를 하고 싶어. 아마 막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주인공은 몇 살이고 어떻게 뭐 하고 막 이런 거 물어볼 거. 그러면 그거를 내가 생각을 안 해봤다. 나 답답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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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따라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시 안 되시면 나중에, 강의 끝나고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이제 정리된 캐릭터, 토끼는 성격이 조용하고 깔끔하고 이제 이렇게 쭉 얘가 이제 설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나요? 사파 스타일 선택 예시. 사파 스타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까지 혹시 나오신 분 1번. 사파 스타일 선택하라고 이 문구까지 나오셨다 하면 1번. 네. 네, 잘 따라오시네요. 네.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위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그 동화 주제 중에서, 주제는 얘한테 처음에 했을 때 10가지 주제를 이렇게 주잖아요. 안 나와요? 예,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돼요. 난 동물의 주인공의 책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고, 네. 주제 하나를 선택하시면, 자, 제가 아까 하던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얘가 답변을 해줬으니까. 자, 뭐가 지금 에러가 떴네요. 네, 이렇게 제가,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동화책 주제를 추천해줘. 이랬을 때, 이렇게 몇 살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6, 8세라고 했더니, 그러면 6, 8세에 대한 이런 주제를 쭉 10개를 추천을 해줄 거예요. 아, 네네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나는 이걸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얘가 10가지를 제시를 해줬는데 전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주제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주제를 뭐 한 5가지 더 추천해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 자, 몇 페이지의 동화를 만들지 함께 정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페이지 수에 따라서 그림 장면 수가 달라지면 전체 그림 페이지는 약 2배 정도가 됩니다. 이랬어요. 음. 만약에 내가 페이지 수를, 뭐, 20페이지로 했어. 그러면 전체 이게 페이지는 스토리가 20페이지니까 그림까지 하면 40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동화책을 만들 때는 스토리를 30개로 해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미지를 30개 뽑고 해가지고 66페이지가 앞에 뭐 넣고 그 다음에 판권지 넣고 하다 보면 66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가 좋은가요? 하고 이렇게, 네. 주제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주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얘한테, 어, 뭐 이렇게 해서 이 주제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또, 예, 여기에 대해서 또또또또또 얘기를 해줘요. 그럼 몇 페이지짜리 동화를 만들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는 주요 장면 하나와 짧은 글이 들어가요. 이유 사파가 함께 들어가면 실제 동화책은 약 2배 분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내가 페이지를 몇 페이지 스토리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분량은 2배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0페이지짜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네. 이렇게 복사하실 때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냥 끌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끌고 와서 놓으면 그게 이쪽으로 채팅창에 붙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몇 개로 해가지고 이제 한다. 이거를 이제 말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조금 막 쉽게 될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실까요? 혹시 뭐 이렇게 스토리 페이지 하신 분, 어머, 너무 귀엽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하신 거예요? 정민주님? 성별. 네. 너무 멋있네요. 아이가. 음. 해달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곽호경님. 네. 아니면 너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 네. 스토리 구성 다 나왔어요. 네. 빨리 따라오시네요. 혹시 책 만들어 보신 거예요? 정민주님? 네. 저 GPT를 잘해요? 네. 다행이에요. GPT를 잘하셔가지고. 어. 자, 그렇게 하셨으면, 음, 정민주님 스토리 구성까지 몇 페이지로 하셨어요? 혹시 정민주님? 채팅창에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25페이지로? 예, 그러면은 그림 25개 들어가면
50페이지가 나오는 거고, 앞에 뭐 도서 소개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한 56페이지 정도? 예, 그렇게 나오겠네요. 56페이지 정도? 예, 그렇게 나오는 페이지 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미지 뽑은 건데, 이제 얘가 이제 스토리를 쭉 만들어주죠. 네, 스토리 수는, 페이지 수는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몇 페이지로 해줘. 그러고 나서 캐릭터는, 이제 꼬마군 캐릭터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아니야, 얘는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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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수정하고 싶으신 데는 수정을 하셔도 돼요. 꼭 얘가 제시해준 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파 스타일은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동화는 그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스타일로 많이 했고, 그 나중에 보여드린 그 여자아이 있죠? 그거는 제가 디지털 아트인가? 아마 그 스타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가 이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정말 그 만화 속에 나오는 그 아이들 같은 정말 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거든요. 아까 정민주님 만든 그 아이도 그렇죠. 진짜 좀 이렇게 아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일은 골라주시면 돼요. 뭐 수채화 일러스트 스타일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색연필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색연필로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골라주시면 돼요. 어떤 스타일을 그리고 싶다. 디지털 아트 스타일도 괜찮아요. 선명하고 부드러운 동화적 스타일, 요것도. 그래서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요게 3D 애니메이션이에요. 3D 애니메이션 스타일. 아이고, 무료 사용자시구나. 아, 맞아요. 그럴 때는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챗GPT 제가 유료를 안 쓸 때 아마 지금 챗GPT 무료여도 그 하루에 이미지 세장은 뽑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세장씩 뽑는 거 가지고 며칠이 걸려서 동화책을 완성하신 분도 계셔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리튼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리튼에서 리튼도 잘해주거든요. 그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 뽑아주는 거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그 클로드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해줘요. 클로드 그다음에 제미나이. 제미나이도 스토리 뽑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스토리를 뽑으셔가지고 요걸 채찌한테 가지고 와서 그 넣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내가 내용을 뽑았어.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3D 애니메이션을 뽑은 건데, 너무 다 브라운 계열이잖아, 옷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갈색 톤이야.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스타일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림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러면 이 프롬프트 그대로 디지털 아트 스타일로도 하나 그려줘.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디지털 아트 스타일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르죠. 요거는 정말 그 인형 같잖아요. 곰 인형 같은 그런 느낌. 얘를 집으면 집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는 또 약간 그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아트 스타일은 또 이렇게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3D 애니메이션으로 할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뽑은 이미지하고 약간 여기 귀, 여기 지금 체크 보이시죠? 요 귀, 모자 요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준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크게 화면이 확대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올가미처럼 이게 연필처럼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저희 마우스 지금 이거 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네.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데를 고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고르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워줘. 이렇게. 근데 얘가 말을 들으면 다행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워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워주기도 해요. 이걸 수정할 때 쓰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이미지가 확대가 되면 그 이미지 오른쪽에 보시면 연필 표시처럼 올가미 표시처럼 있어요. 그러면 걔를 갖다가 내가 수정하고 싶은 데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얘가. 네, 잘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동시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또 제가 줌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일단 알려드렸어요. 어떠세요? 이미지 혹시 지금 뽑아 보신 분들 3번 한번 남겨봐 주실래요? 채팅창에. 아, 네. 그래도, 예. 아, 네. 드림이나, 네네. 드림이나 맞아요. 네. 스토리까지 만드셨고, 네. 잘 따라오시네요. 와, 너무 귀엽다. 아유, 네. 너무 귀엽네요. 박정선님, 너무 귀여워요. 네. 커피 한 잔 보내주세요. 우리 박정선 대표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워졌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죠. 와, 너무 예쁘네요. 어, 약간 어떠세요? 3D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좀 저는 되게 좋던데. 다른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지금 뽑아보신 분들이, 혹시나 이미지 뽑았다 그러면 여기 채팅창에 좀 올려줘 보실래요? 네, 몇 분이나 뽑으셨는지 좀 뽑은 상태 보고 제가 캔바로 가서 이제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와, 직접 이거 지금 동화책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지들을 뽑으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어머머, 너무 귀여워. 실제 아이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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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 스타일도 멋있네요. 아, 멋있어요. 오, 너무 이쁘네요.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어떠세요? 해보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뚝딱하고 만들어진다는 게? 음. 그러면은 요렇게 네네네.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이미지가 뽑아졌으면 그 이미지를 요렇게 챗GPT에서 우측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요거를 해주세요. 와, 어머머머. 맞아요. 크레용 이미지도 되게 예뻐요.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를 이름을 요렇게 놔두시지 마시고 그냥 어 1번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요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얘 이미지만 다 넣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동화책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 폴더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얘 이름이 둘이에요. 둘이 그러면 둘이라고 해주시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장. 1번 해가지고 저장.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거 지금 동화책 만들 때 이미지 가져올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몇 개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뽑으신 대로 좀, 해보실래요? 스토리 다음 단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각호경님은 지금 동화책 상자 마법사를 하고 계실까요? 걔가 질문하는 대로 답변하는 대로 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걔가 스토리를 뽑아주고 나면, 자, 스토리 1번 이 스토리에 맞는, 어,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내가 책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세로형으로 그려달라고 하시던지, 뭐 정사각형, 네모로 그려달라고 하시던지, 그다음에 가로형으로 그려달라고 하시던지, 그거를 처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에. 지금부터 이미지는 세로형으로 뽑아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스토리를 뽑았으면 그 스토리의 1번 장면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캐릭터를 뽑으신 것 같고
아까 요거는 캐릭터를 뽑으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뽑으신 분들은 몇 장만 저장을 좀 해보세요. 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캔바로 이렇게 지금 제가 캔바 가지고 왔는데 보이실까요? 캔바 화면이 보인다 1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걸 할까요? 샘플을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GPT에 1번 장면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동화책 만들었던 건데요. 요거를 제가 보내드려 볼게요. 공유를 할게요. 음, 네, 혹시 그 지금 제가 보내드린 캔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왼쪽에 파일 보이시죠? 파일. 파일. 요거를 파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 복사를 해서, 네. 여기에 지금 사본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이름을 고쳐주세요. 내 이름으로. 내 걸로 해서. 우수홍차. 네. 여기 이름을 본인의 그걸로 링크로 주세요. 샘플 링크로 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링크로 드렸는데? 여기만 하시. 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안에 그 캔바에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도 1번 눌러주세요. 1번. 네. 네. 다들 들으셨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사하셨죠? 복사하셨죠? 네, 지금 다 여기 다 사라진 거 보니까 복사들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지금 아까 막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복사하셨으면 이제 그 만든 이미지 있죠? 아까 만들었던 그 이미지.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책을 이게 이제 그 1페이지예요. 1페이지. 네. 1페이지는 지금 이제 하실 거 아니니까 비워두시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제목에 맞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건데, 우리는 이제 내지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제가 여기에만 그림이나 글자를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페이지 수가 있어요. 책을 이렇게 펼치시면 페이지 수가 있는데, 책을 딱 펼쳤을 때 페이지가 왼쪽이 짝수 페이지예요. 이해되세요? 왼쪽이 짝수, 오른쪽이 홀수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어, 짝수 페이지는 접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래서 짝수 페이지는 지금 4페이지니까 여기를 넓게 잡아주셔야 돼요. 넓게.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접혔을 때, 이렇게 펼쳤을 때 이미지가 보이겠죠. 그것만 이제 유의하시라고 요거는 지금 파일 그렇게 이거는 넣어드린 거니까 여기다는 넣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책 소개예요. 책 소개.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삭제시키는 페이지예요. 요거는 이제 보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예시로 보시라고. 홀수 페이지는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접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사이즈를 크게 남겨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서문이에요. 그냥 소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정식으로 볼 때는 여기가 4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거 두 개 빼버리면 삭제시키면 이제 4페이지부터 이제 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4페이지부터 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이미지 보이시죠? 그러면은 아까 저장하셨던 그 이미지를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 업로드 항목이라고 있어요. 업로드 항목. 그러면 그 파일 업로드 클릭하셔가지고 그 이미지를 열기. 여기 전체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요 전체를 해가지고 열기. 이렇게 하시면 캔바로 지금 이미지가 들어오죠. 강사님, 네. 네, 그 채티에서 1번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음. 저장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 한 번만 살짝 설명해 주셔야지 캔바 요거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거 한 캔바. 번만. 네. 네. 1번 이미지를 어떻게 저장하나 채티에서 나온 거. 네. 음. 이미지가 나왔을 때 그 이미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러면 이렇게 영어가 쫙 뜨는데 그거를 지우시고 그냥 1페이지면 그걸 1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01이라고 쓰시든지 뭐 그냥 1이라고 쓰시든지 예,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미지 따로 가지고 오시기가 예, 다른 이름 사진 저장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됐을 때 쭉 이게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열어서 쭉 가져오실 수가 있겠죠.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때. 네,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동화책 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 이미지도 가지고 왔죠. 그러면 1페이지에 이제 들어갈, 이미지다. 그러면 일단 1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는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였더니 얘가 쏙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요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서 틀 안에 그냥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미지를 이제 원래는 이제 그 30페이지다 그러면 30개의 이미지를 채지해서 다 만드셔야 돼요. 만드시고 나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건데 저는 오늘 이미지를 몇 개 안 만드셨지만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 몇 개 안 만들었지만 제가 캔바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짝수 페이지, 이야기 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홀수 페이지, 그림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면 이 짝수 페이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이 페이지에도 아까 똑같은 그 1번 그림 있죠? 요 녀석. 이 여우를 그냥 갖다가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 제가 올려드렸는데, 템플릿. 그거, 동화책 템플릿 올려드렸어요. 요거 나중에 동화책 만드실 때 요 템플릿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요걸 약간 수정해가지고 이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 요소의 프레임이거든요. 요소에 여기 들어가서 프레임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레임 있죠. 그럼 이 프레임에서 제가 하나를 골라서 이걸 한 거예요. 요런 프레임은 바꾸셔도 돼요. 나중에 다른 걸로.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화책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까지 하신 분, 이렇게 이미지 두 장을 여기다가 똑같이 집어넣었다 하신 분, 오, 유미희님. 제가 일본 쓰라고도 안 했는데, 일본. 아, 네. 대단하세요. 네. 예, 요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동화책 다 만드신 거예요. 맞죠? 이거 이렇게 해서 나중에 PDF로 저장하시면 이게 바로 전자책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맞아요. 뚝딱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프레임을 미리 만들어놔서 이제 그 프레임 안에다 넣으시는 거지만 나는 요 프레임이 싫으네. 그러면 아까 제가 요소에서 프레임 검색하시라 그랬죠? 다른 프레임을 갖다 넣으셔도 되고요. 이 페이지에 나는 이미지 넣는 게 싫으네. 그러면 이미지를 빼시고 그냥 글씨만 쓰시던지 아니면 요소에서 또 다른 거를 아이들한테 맞는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집어넣으시고 글씨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1페이지에 있던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 글씨체는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TDTD 파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동화책에 들어가는 글씨체는 제가 캔바에서 만들어 보니까 TDTD가 되게 예뻐요. 이쁘고 귀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시면 TDTD 쭉 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로 요 TDTD에서 좀 귀여운 게 공원숲 이런 것도 귀엽고요. 귀여워 귀여워 이름이 귀여워 귀여워예요. 요런 걸로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글을 갖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 글을 이렇게 글씨체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사이즈는 귀여워 귀여워. 네. 글씨 사이즈는 이제 요 페이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한 20 정도? 네,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아이들이 보기에 좀 큼지막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페이지, 이제 요게 짝수 페이지 왼쪽이 되는 거고 얘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바꾸셔도 돼요. 종이책 템플릿인가요? 전자책은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다 채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전자책도 다 채우셔도 되고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전자책도 그냥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어떤 규칙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전자책은 다만 사이즈를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제가 파일에 여기 사이즈가 154에 216이죠. 이거는 뭐냐면 A5 사이즈의 여백 여기 잘려나갈 부분까지 3mm씩을 다 줬기 때문에 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전자책으로 하실 때는 여기가 148에 21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변경해서 전자책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어, 네. 아, 네. 너무 쉽죠? 책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다가 이미지 뽑으신 거, 이 페이지 거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2페이지 거 그냥 갖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도 똑같아요. 갖다 집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글은 갖다 복붙하시면 돼요. 복붙. 복붙하셔서 이제 요것만 조금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책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화책을 만드시면 되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템플릿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거저먹기. 예, 이거 나중에 책 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료 특강 듣고. 혹시 무료 특강 들으시고 책을 내가 파일을 요 전자책 아니 요 뭐죠 PDF 파일을 다 완성했다. 그리고 뭐 표지도 완성했다. 그러시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조금만 받고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북크크라고 쓰이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출판사 이름이 들어가면 훨씬 더 격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그래요. 북크크 책 괜히 많이 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출판사 진작 내가지고 내 출판사 이름 넣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전자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전자책 만드는 거? 출판할 때 비용이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아직 안 해봤네요. 조금만 받을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지금 이제 제가
어, 네,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동화책 창작 마법사로 해서 캔바로 지금 작업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네, 맞아요. 무슨 출판사 이름 들어가는 요즘에는 출판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무슨 북스로 하시던가 아니면 저처럼 그냥 글로 그리다. 저는 그냥 그 이름이 저한테 그냥 갑자기 꽂혀가지고 제가 그걸로 했거든요. 네, 글 그림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글 그림은 이미 있더라고요. 쓰는 분이.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그래서 표지도 그렇게 표지 이미지도 그 A5 사이즈면 아까 제가 거기 보여드렸죠. 그, 그 파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제 그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그 사이즈대로 해서 표지도 한 장 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미지 갖다가.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동화책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뭐 비용한 대로. 네네, 맞아요. 출판사 내시면 내가 그냥 내고 싶은 대로 막 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ISBN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받아야 되는 약간의 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북쿠크에 업로드할 때 더 빨리 승인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제가 도서 업로드하는 걸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캔바에서 작업을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어, 어쨌든 지금 오늘 그냥 책 내버려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서 업로드는 저는 아까 제가 북쿠크에다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북쿠크라고 네이버나 아니면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북쿠크? 예, 아니면 제가 요거를 링크를 드릴게요. 네, 여기 북극 클릭하시고 들어가 보실래요? 클릭하고 들어가셨다 3번. 네. 와, 너무 잘 따라오시네요, 오늘. 아,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출판사를 지금 낸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하나씩 제가 이제 교보문고라든가 이런데 그 직접 계약하는 거로 이제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출판사를 내고서 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어. 6월 말에 냈다 그랬잖아요. 아까 책 그러면서 냈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사실 책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책 만들고 있는 것들은 여러 권 있거든요. 책 파일들 지금 뽑아놓고 이미지 뽑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조만간 또 저도 강의하면서 같이 만들 거예요. 네, 강의하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할 거라서 네, 책을 또 조만간 몇 권 출판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요런 페이지가 보실 거예요. 작가가 되어 보세요. 첫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직접 저도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공유되었을까요? 북쿠크 페이지가?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게 이제 지금 첫 페이지예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인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되게 간단해요. 가입을 하시는 게 네이버 계정이 있으시면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로 난 하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가입을 이제 일단 하시고 나서 여기 작가가 돼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책을 올리겠다 그러시면 등록을 하는 게 또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내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책을 올리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여기에다 책을 많이 출판을 했기 때문에 제 서점을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제 서점을 들어가면 제 거 서점이 아니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이제 책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 올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책 만들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셨으면 이제 요 페이지 그렇게 하셔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그냥 너무나 이거 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책 만들기 들어오면 새 종이책, 새 전자책이라고 왼쪽에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도 있어요. 여기 5단계로 쉽게 종이책 만들기, 5분 만에 쉽게 전자책 만들기 요 페이지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내지의 컬러 유무를 선택해 주세요. 나는 동화책을 낸다 그러면 뭐예요? 내지도 컬러고 표지도 컬러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사이즈를 A5, 저는 동화책은 A5 사이즈가 딱 좋아요. 네, 그래서 A5 사이즈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럼 북쿠크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A5 사이즈로 해서 컬러로 해서 선택을 했어. 그러면 표지를 뭘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르테는 너무 얇아요. 210g이니까. 그러면 스노우 대중적인 거, 스노우 강택이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스노우 대중적인 거는 광택이 없어요. 책 표지가. 그다음에 광택이 있는 거는 광택이 좀 나요. 그래서 아이들 동화책은 저는 스노우 광택이 있는 걸로도 했어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좀 반짝반짝한 걸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광택 없는 거 대중적인 거 해도 되고 시와집은 대신에 요 스노우로 했어요. 저는 대중적인 걸로. 그래서 이거 광택 있는 걸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책 날개가 필요가 없어요. 책도 얇으면서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 없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서 페이지 수를 내가 동화책을 아까 저는 거의 다 대부분 66페이지로 했다 그랬죠. 66페이지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두께라는 게 나와요. 이게 책등이에요. 책등이 어느 부분인지 알죠? 책에 딱 두께가 있기 때문에 딱 접혀지면 그 두께, 그 가운데 두께 있죠. 그게 책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66페이지 했을 때는 5.23mm가 나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판매 가격. 이 페이지로 66페이지짜리로 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8,700원에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개를 판매했을 때 내 수입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칼라로 만드는 책은 이 잉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 오는 마진이 좀 적어요. 15%예요. 책 가격에. 그리고 흑백, 컬러링북 같은 경우에는 35%가 내 마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다. 그다음에 외부 유통 같은 경우에는 더 마진이 적어요. 왜냐하면 북극구에서 또 어느 정도 마진을 챙기고 또 그쪽에 또 판매 가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가격은 마진은 외부 유통되는 거는 좀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출판사를 내시면 제가 외부 유통, 교보문고나 이런 데는 나중에 제가 직접 그쪽으로 계약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그렇게 해서 출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가면 내가 받을 가격도 나오고 내가 판매했을 때 마진도 나오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저자가 직접 사면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사시겠죠. 조금 더. 그래서 이런 금액까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는 원고 등록하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다 그냥 단계가 너무 쉬워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5단계라고 그랬지 아까? 이렇게 5단계만 하시면 책이 뚝딱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아까 표지 컬러 내지 컬러로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뭐예요? 제목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필수 항목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다 쓰시는 거고요. 부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빨간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동화책을 만들고 나서 거기 아래쪽에다가 또 부제를 하나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도서 제작 목적은 우리는 ISBN을 받아서 만들 거니까 ISBN 출판 판매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로 작가가 되는 거고 이 ISBN이라는 거는 도서의 뒷면에 보시면 그 마크가 찍혀 있는 거 있죠. 도서 번호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책에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SBN 출판용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ISBN은 나는 그냥 북쿠크로 이렇게 그냥 올릴 거야. 그러면 북쿠크에서 무료 등록이라고 해서 북쿠크에서 ISBN을 등록을 해줘요.
근데 나는 내 출판사에서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미 보유한 ISBN, 이걸 내가 ISBN을 먼저 받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받아서 여기다가 다 책에다가 넣어서 입력을 하는 거니까 이미 보유한 ISBN 입력, 그러면 번호를 거기서 받은 거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판사 이름도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 마지막 5단계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 책이 이제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책이 출판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제 캔바에서 이미지도 다 만들고 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근데, 나는 도저히 북쿠크에 업로드하고 ISBN 받고 뭐 이런 거는 못하겠어. 그러시면 저한테 나중에 연락을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제 이름으로, 저희 출판사 이름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글로그리다 너무 이쁘잖아요. 출판사 이름. 그쵸? 아니요, 북쿠크 안에서만 구매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 서점에 다, 여기에 제가 올리면 북쿠크에서 알아서 대형 서점에다 다 연결을 해줘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나의 서재에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책들이에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판매된 것들도 나오고 하네요. 7권이 판매됐고. 북극에서도 판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보나 이런 데서도 판매가 되는 거죠.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북쿠크가 참 좋은 사이트예요. 우리가 그냥 내 책을 많은 책을 내지 않아도 한 권씩도 그냥 주문하면 배송해주는 서비스니까. 네. 이따가 제가 답변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 책들이 쭉 있죠. 그러면 음, 유통관리.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여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북센, 영풍문고, 북쿠크. 예, 이런 식으로 외부 유통을 다 북쿠크에서 알아서 다 연결을 해줘요. 예, 맞아요. 북쿠크가 유통의 수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대신에 저희는 너무 편하게 책을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수익도 그냥 알아서 넣어주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죠. 수익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근데 대신에 내가 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권 만든다, 1000권 만든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저는 그 재고를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준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오늘 책 이렇게 업로드해서 유통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책 내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죠? 야, 오늘 설명 듣고 나는 진짜 무료 이거 특강만 들었는데도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업로드하는 것까지 쭉 보여드렸는데요. 자, 네이버에 제가 인물 등록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을 이렇게 치니까 제가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지금 조금 약간 이상한데 제가 네. 어, 네이버에 제 이름을 박정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 이름이 나오는데 제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메리 제이라고 제가 어, 제 이름 약간 필명 같은 그런 이름으로 해서 제가 올렸고 그러면 제 본명이 여기 쭉 나오죠. 박정미 이렇게 해서 작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제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이제 다 여기다가 연결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이 영상들도 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블로그도 검색이 돼요. 그 다음에 니틀리 사이트도 제가 올렸거든요. 니틀리는 제가 도서를 쭉 올려놨는데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도서가 이렇게 쭉 나와요. 제 도서가.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관련 활동이라고 해서 제가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 다 연결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게 그냥 그냥 다 이거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야, 네이버에서 내 이름 쳐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그냥 링크 딱 날려주면 이분들이 저를 클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박정미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앞쪽에 떠요. 클릭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앞쪽에 떠요. 저 클릭 좀 해주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메리 제이라고 하셔도 되고 박정미라고